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머니투데이가 273명의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고점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200선이 다수였고요. 코스닥은 700선을 고점으로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얼마 정도 룸이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또 하반기 고점으로는 10월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멀어 보이지만 또 시간 지나다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저희 미리 좀 대비해서 수익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루 전문가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가 밴드를 알아야 언제 던질까, 언제 살까 대략 큰 틀 감이라도 잡잖아요. 새빨간 투자에서 생각하시는 틀 어느 정도일까요? 뭐 그냥 이래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죠. 사실 뭐 그 틀 보고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이렇게 증권사 직원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일반 개인적인 투자분들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종목이 잘 가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그쵸? 제일 생각합니다. 사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무슨 일이든 간에 비빌 언덕이 존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상승장일 때 뭔가에 대해서 낚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는 거고, 하락장일 때는 그만큼 고기가 적어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승장이라는 것은 10종목 중에 6종목이 올라갈 때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하락장은 말 그대로 10종목 중에 4종목이 올라갈 때 하락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주제 넘지만 그래도 이런 밴드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한번 여기에 큰 틀이 보이시는데요. 후반기,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폭을 제가 한번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과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 고가 권역을 봤을 때는 저는 225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곡 포인트가 바로 다음 달에 있을 금리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2200포인트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하방은 나와 있어요, 지금. 자, 하방은 이 자리 밑으로는 빠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 자리가 한 2050포인트. 그래서 하단은 2050포인트, 상방 같은 경우는 2250포인트까지 좀 더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 밴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기억하시죠? 어제는 세 종목 모두 다 동상이목 나왔습니다. 살 종목 찾고 계신 분들 오늘은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블 OK 나올 종목 위주로 한번 골라드릴게요. 더블 체크 출발합니다. 방송 추천 나온 종목 중 매수 전이라면 저희 더블 체크받고 종목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일장 추천주부터 다 같이 만나볼게요. 4개 종목 역시나 저희가 추려봤고요. 네. KH바텍, 롯데시스템즈, 광동제약, 에코프로, BM 보입니다. 네. 뭐 일단 지금 광동제약도 한번 같이 보시죠. 광동제약 어제 급등했잖아요, 그죠? 네, 어제 20% 급등 나온 종목인데 추격 매수하라고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려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요, 이게 수익 네. 실현을 하셨다면 다행인데 이거 오늘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가가 하방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더라고요. 아, 이거 어제 어떻게 팔아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오히려 28%, 29%까지 올랐다가 어제 장에서도 한 23%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일 요게 이제 우리가 광동제약이라고 하면 뭐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신 앵커님은. 보리차, 그 V라인. 네. 여기서 만든 그거 본인하고 아닌가요? 어울리는 걸로 얘기해 주세요. 뭘까요? 자, 비타 500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상큼한 거? 네,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봅시다. 그런 부분 자체가 요 기업과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게 이제 광동제약인 업체는, 그럼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뭐 비타 500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꾸준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이 기업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전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자,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전일자 뉴스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 기업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여성용 비아그라에 대한 FDA 승인 취득 소식의 급등세. 그러니까 어제 급등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성용 비아그라에 대한 부분으로 급등을 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일의 상승 자체는 이 뉴스가 반영된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자, 반영된 부분일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주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이슈 자체는 이 기업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변화 자체를 일으킬 수 있겠죠. 하지만 꾸준한 캐시카우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갑작스러운 반등 자체는 이 기업은 상당히 조금 서프라이즈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꾸준하게 이제 변동폭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 어제 급등을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봉에 대한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루에 변동을 할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타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에 이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요것들을 주봉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몇 년도입니까, 이게? 네, 뭐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봉입니다. 예. 그러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뭐 딱 여기 어제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꾸준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더 좋아지는 것도 없고 더 나빠지는 것도 없고 그냥 주가가 꾸준하게 그냥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상당히 뭐랄까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대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말 그대로 50점 계속 맞던 애들이 갑자기 100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다음 시험에 또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장담하기 힘들죠. 네,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자, 일봉을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면 주봉을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바닥권역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박스권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한번 맞고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맞고 빠지고 과매도 주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또 다시 맞고 빠졌고요. 다음에 맞고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발산으로 한번 당겨버리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거래량 자체가 갑작스럽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이익 실현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매집으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뉴스가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뉴스까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오늘에 대한 조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양상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이런 5일선 자체를 붙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추천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결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에서는 꾸준한 수익을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분도 아마 추천을 하고 본인은 안 사셨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 제가 오히려 이 종목을 가지고 조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대응을 한번 해본다면 자, 밑에서 올라오는 자리 보이시죠? 요거를 분봉으로 조금 돌려보시면 이런 것들 분봉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밑으로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8,100원 밑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매수가로 만약에 잡아본다 한 8,000원에 8,050원 정도 그런 가격대 이 자리 밴드 하단에서 좀 더 공략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신 분들은 어떡하죠? 네. 그럼 지금 어제 사신 분들 오늘 오전에 사신 분들. 네. 자, 그만큼 얘기했는데 어제 사시면 안 되죠. 저희 방송 보고 사시라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떡하죠? 불구하고 네, 그렇게 사셨던 사셨더라면?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요 가격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좀 더 물을 좀 타가지고 반등 시에는 좀 더 비중을 덜어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노출 관점에서 새로 들어가시는 것도 위험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전장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들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두 개나 보이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 종목 하나투자증권, S트래픽이 많이 올랐어요. 이 밖에 대덕전자, 현대, 미포조선 보입니다. 자, 뭐 그러면 일단 하나투자증권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아니, 어제 네네. 그 더블 OK 종목 못 찾아드려서 오늘 더블 OK 종목 찾아드린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네. 그 종목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슈를 보시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있고 증권주의 수혜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암기식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그러면 이제 증권주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금리 인상 어디가 수혜입니까? 은행.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은 우리가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금리 인하 말고도 한 가지가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말 그대로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고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가치를 낮추니까 돈도 많이 풀리고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좋아지는 거고 지수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도 많아질 수 있는 이제 경제학적인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미국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가 7월 달에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권주들이 전반적인 반등이 올라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와 반대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잠시 한번 은행주를 보시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KB금융 잠깐 볼게요. 자,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하락하고 지금 바닥권력을 다지고 있는 양상들이죠. 그러네요. 네.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으로 금리가 인상돼줘야지만 은행에 대한 예치 금액이 늘어나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뭐랄까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런 큰 흐름 자체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이 하나투자증권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금 2분기에 또 이런 증권주들이 다른 부분이 한계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증권거래세를 뭐 0.05%입니까? 그걸 낮춘다고 해서 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뭐 끽 하지도 않죠, 사실. 크게 체감이 안 돼요. 아니, 체감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 자, 체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랄까 이제 투자에 대한 거래 활성화는 조금씩 붙어나는 상황.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주식을 올릴 때 가장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주식만 올라가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자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증권주에 대한 부분도 올라간다는 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럼 증권 업황 좋게 네. 보시는 거죠? 네, 증권 업황 좋게 봐야죠. 좋게 봐야 되고 지금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서 이제 바닥권역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양상인데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요 종목보다는 저는 요 종목도 A 대신에 A 플러스 종목이 있어요. 뭡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교보증권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교보증권 네, 네. 매력이 뭐죠? 뭐 증권주에 하나투자증권 매력이 있나요? 뭐 딱히 예. 네. 그러면 이런 증권주는 말 그대로 시장이 좋아지면 반등 나오는 그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제 이런 거래액 자체가 크지 않은 증권사입니다. 중소형 증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가중치가 붙는다고 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교보증권이나 또는 SK증권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더 변동폭이 크게 생길 수 있는 요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장주는 키움증권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 출시 제도전이 또 네, 예상이 맞습니다.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은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교보증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세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군이 가장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증권주에 대한 의견, 뭐 하나투자증권도 좋다, 의견 일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까지 중소형 증권사들을 다소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고요. 한 종목 더 더블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살 종목 골라주세요. 네, 뭐 고르다 뭐 보면 있을까? 네, 대덕전자도 한번 같이 보시죠. 아니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제랑 똑같을 것 같아요. 2분기 어닝 시즌 이제 돌입을 하는데 2분기 호실적주로 대덕전자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일종의 지금 이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FPCB라고 하는 것이 쉽게 회로 기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그 기판에 반도체 부품이 붙고 납땜을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 납땜을 해서 붙이는 기판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떨어뜨렸을 때 부러지는 것은 PCB판이고 떨어뜨렸을 때 안 부러지는 것은 FPCB라고 보시면 돼요. 연성 회로 기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러지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 같은 거는 턱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부러질 안에 것 같아요. 기판 자체를 다 바꿔버려야 되는 거고,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안 쓰러질 것 같은 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판을 쓰는 거고, 스마트폰에 이런 거는 떨어뜨려도 기판 자체가 부러지진 않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다시 한 가지 더 이슈가 되는 것이,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적인 반영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이 성숙기를 거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5G,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5G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판도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자, 우리 안신 앵커님 서 있는 자리에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가 다시 한번 죽었다가 지금 올랐다가 또 다시 빠지고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는 업황적인 변화라든지 추세적인 변화 또는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있어줘야지만 돌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 자체에서 현재 이번 타이밍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업황적인 부분 자체가 일치했다고 보고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기업도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수 페타시스 같은 기업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같이 보시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견일치 종목 찾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똑같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내일 또 좋은 종목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